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MBS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명절 때 이 소비자들은 조금 값이 더 나가더라도 품질이 좋은 품목을 맞아요. 구매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일부 상인들 때문에 과일 농가들이 소가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박스가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이 과일 농가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악덕 상인들이 일반 과일이 든 상자에요. 이 자신들의 산지가 아니라 유명산지 이름으로 바꿔서 납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소비자들 눈에는 아무리 낮은 품질의 과일이라고 하더라도 뭐 모양이나 빛깔, 크기 이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면 피해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농가들이라든지 소비자 모두 피해인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 나주배 농민들, 나주배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주시는 올해 추석 명절부터 나주배 도용방지용 최첨단 스티커를 상자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스티커는 화표에 적용하는 위조 방지 기술과 QR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생산에서 출하까지 이력 추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농민의 입장에서요, 모든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좀 다방면의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또 힘차게 달려가 봐야겠죠? 가락동 365 힘차게 출발해 보자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농산물은요, 당근과 토마토, 그리고 추석 성수품, 배추를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반민리안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2,533톤, 과일과채 1,594톤, 일반 채소 6,753톤 들어왔습니다. 총 1,882톤 들어왔는데요. 전일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들어왔죠. 2,461톤 증가한 물량입니다. 이번엔 무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937.8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893.3톤 들어왔었는데요. 전일보다 44톤 정도 더 많은 물량입니다. 무 20kg 상품 평균가 알아보겠습니다. 2981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4,500원, 최저가는 18,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가 2만 원대고요. 전일은 2만 1,000원대를 기록했었습니다. 전일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213원 떨어지면서 2981원을 기록했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1일 2만 4,000원대를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9월 14일에는 2만 8,8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2만 4,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의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36,578원을 나타내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9월 3일 같은 경우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요. 오늘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만 98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 보겠습니다. 180.6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55.9톤.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24.63톤 정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풋고추 10kg 상품 평균가는 77,502원, 최고가는 98,000원, 최저가는 5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일 6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전일보다 오늘이 상승했습니다. 14,946원 오르면서 77,50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풋고추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3일 67,5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가격대 조금씩 유지하다가 어제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9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39,000원대로요. 최근 30일 동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월 17일 오늘은요 77,000원대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욱 보겠습니다. 21.05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15.43톤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5.617톤 더 증가한 물량이죠.
아욱 4kg 상품 평균가는 8,541원,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는 6,900원이었습니다. 네, 전일은 15,000원대였는데요.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반 정도 떨어졌네요. 6,822원 하락하면서 8,5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욱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18,700원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다음 날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000원대로 시세가 하락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도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29,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고요. 다시 하락세 나타냈고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9월 6일부터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부분은 추석이 다가오면서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입니다. 61.56톤 들어왔고요. 전일은 32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전일보다 28.95톤 더 많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평균가 오늘 21,970원입니다. 전일은 31,000원대였는데요. 전일보다 14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9월 11일 38,800원대를 기록했었고요. 하락세 나타내다가 9월 13일 이후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가격이 빠지면서 26,600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금치가 금치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0일 98,000원대까지 올랐지만 지금 현재는 21,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입니다. 경기 포천시 18,722원을 기록했고요. 경기 이천시 18,491원. 경기 남양주시가 15,659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이천시였습니다. 29,7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네요. 19,39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엔 푸독수수 보겠습니다. 25.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35.0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9.176톤 더 적은 물량입니다. 찰옥수수 8kg 상품 평균가 보겠습니다. 오늘 15,941원에 낙찰됐네요. 전일은 16,000원대 시세 형성했었는데 603원 떨어지면서 15,941원에 거래됐습니다. 찰옥수수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도록 하죠. 9월 12일 15,000원대 형성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22,500원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16,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19,000원대였다가요. 8월 29일에는 12,000원대까지 시세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승세 나타내다가 9월 6일을 기점으로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5,94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채소죠. 당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261.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80.38톤 들어왔었고요. 전일보다 약 181.5톤 정도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당근 20kg 상품 평균가는 73,826원, 최고가는 77,000원, 최저가는 7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평균가 73,000원대죠. 전일은 6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전일보다 1963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당근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9월 12일 57,000원대 시세 형성했고요. 그 후로 상승세 타면서 오늘 73,000원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최근 30일입니다. 8월 20일 49,000원대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었고요. 그 후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9월 3일까지는 쭉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다시 상승세 탔죠. 오늘 73,82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당근 강원 평창군이 62,562원.
강원 홍천군 64,576원, 경남 밀양시가 32,21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 홍천군이었습니다. 79,000원이었고요. 평창군이 그 뒤를 이으면서 77,000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홍천군이 가장 높았네요. 64,576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나 평창군이 뒤를 이으면서 62,56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당근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제 주변을 좀 보면요. 와, 수많은 농산물들이 추석 대목답게 정말 온통 가득가득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채소 같은 경우에 30% 이상 전주보다 더 많이 반입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당근을 좀 찾아봐야 될 텐데 뭐 피망에 파프리카에 고추에 뭐 꽈리고추 잠깐만 당근아 나오십시오 당근. 네, 좀 이렇게 묵은 당근이 좀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농담이고. 아니 경매사님 지금 이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수많은 농산물들이 보이는데 당근 박스가 안 보여요. 당근 박스가. 예, 당근은 그 오후 2시에 경매가 이루어졌고 네. 지금 현재는 중도메인 점포하고 각 소비처로 나가 있는 상태라 경매장에는 당근이 없습니다. 아, 말 그대로 2시에 경매 끝나고 깔끔하게 재고없이 지금 다 나가 있는 상황이네요. 예. 네, 그만큼 좀 소비가 잘 된다는 이제 예측을 예. 해주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지난주 경매 상황부터 좀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시세가 좀 상당히 오른 71,000원에서 72,000원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하자면은 가격이 꽤 많이 오른 거죠? 예. 예,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약 30-4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와, 40%면은 그러면 이제 반인량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예. 많은 물량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예, 정도 들어왔어요, 오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년 대비 전주 대비 약 한 50톤 정도가 증가한 260톤 정도가 오늘 반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세 또한 예. 고단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와, 아니 근데요, 이렇게 반입이 많이 됐는데 오히려 가격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랐단 말이에요? 예. 이유가 뭐예요? 그 추석 명절 대비 성수기로 들어가면서 물량도 늘어나고 시세 또한 고단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석 대목을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고랭지 당근이 출하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들 주로 어디서 출하가 되고 있죠? 예, 강원도 평창군, 진부, 행계, 내면 지역, 고냉지 당근이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높은 곳인데 사실 뭐 올 한해는 뭐 모든 부분에서 다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예. 오늘 이렇게 당근까지 들고 오셨는데 어때? 오늘 들어온 당근 좀 품위 좀 체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어땠어요? 예, 오늘 들어온 당근은 명절 대비 고품질 당근이 반입이 되었고 시세 또한 77,000원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당근이 이제는요, 예, 색깔처럼 이제는 이렇게 제 눈에는 이게 금덩이로 보여요. 가격이 정말 너무나 높게 측정이 됐는데 예. 소비에도 무리가 없는 거죠? 예, 명절 대비해서 예. 물량은 뭐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는 양입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경매사님은 요 당근으로 명절에 주로 뭐를 해 드세요? 예. 저희 잡채도 해 먹고요. 잡채 좋습니다. 또요. 예. 그리고 저희 딸내미가 이 당근 주스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비싼 걸 좋아해요? 아, 예. 예. 비싸도 뭐 딸이 먹고 싶다면 그만큼 이제 소비가 잘 되는 거고 명절에 잡채며 갈비며 또 전에 이 예. 당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행히도 좀 시세를 잘 받고 있다니까 그나마 정말 산재기신 분들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예. 자, 끝으로요. 월요일 이제 시작인데 이번 주 사실 가장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당근 가격 좀 어떻게 경매 예측하고 계시나요? 예. 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당근이 입하가 되고 있고 물량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세도 전주 대비 약 20% 정도 상승한 7만 7, 8천에서 8만 원대까지 형성이 예상됩니다.
물량은 좀 많아지면서 시세 역시도 좀 조금의 소폭 이제 상승 여지까지 좀 보여주셨는데요. 자, 우리 뭐 경매사님 명절에 고향 내려가실 거죠? 예, 가요. 예, 명절 뭐 어디세요 고향은요? 아, 예.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아, 그래요? 부안이면 우리 당근 나오는 데잖아요. 예, 예. 많이는 안 나옵니다. 아, 조금 나와요? 예. 부안이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은 고향에 계신 분한테 명절에 인사하기 전에 먼저 찾아뵙는다고 인사 잠깐 하실래요? 아, 예. 네. 어머님, 아버님, 네. 이번 명절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당근 들고 가신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당근에 대한 좋은 경매 소식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나마 정말 당근 역시 추석 대목을 보면서요, 말 그대로 가격이 이렇게 좋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지에 계신 분들 더욱 힘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생생하게 가락동 현장 분위기 또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농협분목연합부 이원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스튜디오에 찾아오셨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채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월 중수 이제 고랭지 채소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고랭지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반입되는 주요 고랭지 채소는 무, 배추, 당근,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무, 배추, 당근, 양배추 이런 고랭지 채소들의 품질이라든지 양은 어떤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품목이 추석 성수기를 맞이해서 반입 물량이 증가하고 품질도 양호한 편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늘 저희가 고랭지 배추와 이 당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당근부터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입량과 가격, 지난주에 좀 어땠나요? 네, 지난주 가락시장에 반입된 반입 물량은 일평균 약 135톤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지만 9월 중순 이후 반입량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격은 약 6만 4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41% 정도 상승하였고 평년보다는 64% 수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64% 상승했으면 분명히 일반적인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국내산 봄 당근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수확해서 저장을 했다가 9월 중순경까지 출하가 되는데요. 네. 올해 봄 당근이 작황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봄 당근 생산량의 여파가 가을까지 이어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고랭지 당근 역시 올 여름 기상 악화로 품위와 또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당근 주산지인 제주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제주도가 네, 안 그래서 좋군요.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동부농업기술센터 이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주 제주도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당근 농가의 피해는 없었는지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당근 주산지인 구좌읍 지역에 구좌 216mm, 송당 357mm, 월정 160mm 등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24시간 동안 지역별로 150에서 300mm 비가 내렸고 시간당 25에서 36mm가 내려 일부 침수가 있었지만 이번 비로 인한 피해는 적어서 생산량에 미칠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합쳐져서 농가들의 심적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가들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7월 11일부터 8월 21일까지 가뭄으로 발화 상황이 좋지 않고 태풍 솔릭 때 잎손상 등 피해가 발생하여 일부 농가들은 재파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당근 생육도 좀 걱정스럽거든요. 네, 그 7월 하순에 파종한 당근은 현재 초장 20cm, 엽수 5에서 6매로 소금 작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8월 하순에 파종한 당근은 초장 15cm, 엽수 3에서 3회 정도로 생육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1일까지 가뭄 피해로 정상 생육 중인 당근은
80% 정도로 임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당근의 경우는 뭐 12월에서 1월 이 사이에 수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주도 당근 농가 작황 상태를 좀 봤을 때 올해 겨울 재배량은 좀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2017년 제주도 당근 재배 면적은 1,408헥타르로 시바르당 평균 3,566kg이 생산되어서 전체 5만여 톤이 생산되었는데 2018년 재배기간 조사한 결과 재배 면적은 1,351헥타르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최근 가뭄과 태풍, 호우로 인해서 80에서 85% 생산량으로 추정한다면 약 4만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 같습니다. 당근 농가들이 현 시점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물 생육을 위해서 곰팡이병, 무름병 등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고 우비료 주기와 소금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 비 피해를 본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근 작물 관리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9월 20일에 또 큰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비 오는 날이 많으면 거뭇잎 마름병과 무름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침수되지 않도록 포장 관리를 하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나방류가 발생해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찰로에 적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약제를 알맞게 살포해야 된다라고 방금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농약에 대해서 농가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을까요?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전면 시행하게 되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 제도가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계속적으로 보완 대책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을 확대하고 있고 잔류 허용 기준 등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주도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 당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게 산지 상황일 텐데요. 그쵸. 산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가 상황 어떻습니까? 예, 현재 고랭지 당근 주 출하 지역은 홍천, 평창, 강릉 지역입니다. 네. 근데 생육기에 고온과 집중 호우로 인해서 평년 대비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예. 그리고 열과 비중도 높은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추대까지 발생하는 등으로 네. 품질이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 날씨는 좀 좋잖아요. 이제 품질이 좀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상황이 회복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9월 현재 출하되는 수확량은 평당 약 9kg 정도로 평년 대비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는 8월 폭염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10월에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근비대기에 있는 상황으로서 네. 기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올해 작황이 부진하긴 했어도요. 고랭지 당근 시세가 좋아지니까 재배 면적은 증가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 5년간 고랭지 당근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네. 고랭지 당근 재배 면적은 2014년도에 약 105헥타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 것이 2016년도에 140헥타르로 늘었으며 2018년도에는 181헥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당근이 면적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일부 농가에서는 가격이 혹시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니까요. 어떤 뭐 대비책이 있을까요? 예, 면적은 많이 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상 악화에 대한 작황 부진으로 네. 생산량은 평년에 비해서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수확 적기를 잘 확인을 해가지고 네. 수확을 늦췄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열과 등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현명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올해 가을 겨울 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가을 당근 재배 지역은 구미, 서산, 충주 등으로 돼 있는데요. 네.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네. 300헥타르에 9,000톤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겨울 당근 재배 지역은 주로 제주도가 대부분인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주도의 농업기술원의 이미영 팀장님께서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생산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당근 수확 작업을 할 때 시세를 잘 받기 위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네, 당근은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주황색이 검은색으로 변색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 네.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 수확 작업을 할 때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네. 오전에 수확 작업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수확기를 놓쳤을 경우에 열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잘 확인해서 수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또 놓칠 수 없죠. 이번 주 출하량과 경락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9월 초 현재까지는 봄 당근 출하량이 크게 감소를 하는 영향으로 인해서 시세가 계속 높게 이어지고 있는데 네. 10월, 9월 고랭지 당근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9월 달 가격은 계속 이 생산 감소에 인해 가지고 네. 한 작년에 45,000원 수준보다는 높은 75,000원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올해 당근 작황이 좋지 않아서 네.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이 좀 높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키운 당근입니다. 당근에 대해서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과채와 과일 시황 확인하겠습니다. 네,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과채와 과일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배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778.8톤이고요. 전일은 576톤 정도 들어왔고 전일에 비해서 202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배 신고 배 15kg 특품 평균가 57,305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는 59,308원이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는 2,000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4일 62,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9월 17일 오늘 6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30일인데요. 이 8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장배가 출하됐습니다. 그러다가 9월 들어서면서 햇배 그리고 추석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57,30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58,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가장 높았습니다. 4803원의 평균가, 최고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고 천안시는 32,234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복숭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49.5톤이고요. 전일은 234.9톤, 전일에 비해서 14.67톤 증가한 반입량입니다. 황도 복숭아 4.5kg 상품 평균가 22,868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은 22,359원이었고요. 5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최고가를 놓고 보면 2만 원대에서 3만 원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일 때 3만 1,000원대를 기록했고요. 큰 낙차는 없습니다. 5,000원 정도 떨어진 9월 17일 오늘 26,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평균가를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일인데요. 8월 29일 19,000원대를 기록했고 9월 11일까지 27,000원대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오늘은 22,868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산지별인데요. 음성군이 최고가 34,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영동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8,983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사과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540.2톤이고요. 516.2톤 전일 들어왔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23.99톤, 약 24톤 정도 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사과 홍로 5kg 상품 평균가는 31,194원이고요. 어제는 37,839원, 어제에 비해서는 7,645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9월 12일 54,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쭉 유지되다가 어제 이후로 가격이 좀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38,000원 오늘 기록했습니다.
범위를 좀 넓혀서 30일을 놓고 평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초까지 10일까지는 가격이 좀 유지되다가 10일에 4만 원대를 기록했고요. 약 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9월 17일 오늘은 3만 19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산지별입니다. 충주시가 최고가 7만 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는 청송군이 가장 높은 26,677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품목은 포도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348.6톤이고요. 전일에 비해서 80톤 정도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 그중에서도 샤인머스캇입니다. 2kg 특품. 어제 평균가는 23,467원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991원, 약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샤인머스캇 9월 13일에 22,000원대를 기록했고요. 쭉 상승했습니다. 오늘 2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7일 최고가까지 발표받고요. 이어서 오늘의 과체입니다. 토마토 품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발임량입니다. 총 178.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은 132.1톤이고요. 전일에 비해서 45.94톤 증가한 발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kg 특품 평균가 65,288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평균가가 6814원, 전일에 비해서 4,474원 상승했습니다.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자, 7만 원 중반대 9월 13일에 기록했고요. 약 5천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8만 원대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0일인데요. 8월 20일 때 9,800원대를 기록했죠. 그러다가 계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65,288원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선 잠시 후 경매사와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전문가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지별입니다. 토마토 전북 장수군은 44,441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화천군 25,703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합천군 27,384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장수군이 최고가 8만 원, 평균가도 장수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44,44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과체 토마토 경매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에 나가 있는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지금 모든 상자들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고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정말 많은 농산물들이 지금 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분주한 상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붉은가치의 대명사 바로 피망이네요. 자, 오늘 토마토에 대한 정보를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정말 토마토를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나 건강해졌다는 우리 경매사님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좀 서서 막 나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가득가득 상자로 들어차 있잖아요. 네네, 명절이다 보니까 예. 그냥 산지 농가들 출하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추석 대목답게 정말 가장 바쁜 지금 한 주가 이번 주인 거죠? 네네, 이번 주가 가장 바쁘고요. 네. 가장 이제 많은 물량들이 소비되는 시기죠. 맞습니다. 근데 경매사님은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 토마토가 추석 대목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주 한가로운 한 주를 보내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 죄송하지만 고참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네. 좀 한가한 편입니다. 원래 이제 명절에는 저 토마토가 많이 네. 이제 중도매인들한테 깊이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물량들이 많이 없어서 의외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사러 오셨나봐요. 자,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네네. 토마토가 지금 뭐 명절은 깊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네. 반입 물량이 좀 궁금한데요.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저번 주 네. 뭐 기온 저하고 뭐 일조량 감소로 인해서 물량이 소폭 감소된 상태입니다. 지금. 정말 좀 한가한 한 주를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한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마토를 좀 가져오셨는데 예, 예. 요즘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나요, 토마토는? 지금은 뭐 전주랑 뭐 크게 변화는 없는데 강원도, 인제, 횡성, 평창 뭐 지역 철원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북 장수 일부에서 중북 고랭지에서 출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토마토는요 좀 추워질수록 좀 반입이 줄어드는 이제 과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한 곳이 거의 다 높은 지대 좀 기온이 낮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예. 이제 좋은 지대에서 보면은 이제 경도가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고랭지에서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은
어때요? 요즘 나오는 거? 예. 지금 경도 부분은 예전 수준에 많이 회복이 돼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꼭지 이렇게 첨가 부분이나 열과가 많이 발생된 상태에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품위는 그렇게 썩 지금 좋은 상황만은 아닌 거네요. 네네. 네. 경도 부분은 많이 좋아졌죠. 그나마 좀 예. 네네. 지금 경매 상황을 좀 더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좀 어땠어요? 고단가 형성을 계속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반면에 물량 중매인들 반출 상황이나 산지 납품처들 뭐 발주량들은 크게 변함은 없고 꾸준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소비가 잘 되는 것 네네, 같아서 저기. 다행인 상황이고요. 추석 대목과는 토마토가 상관은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웰빙 봄을 타고서 말 그대로 사계절 내내 우리 건강 생각하면서 꾸준히 네네, 지금 맞습니다. 먹고 있는 게 토마토잖아요. 어때요? 추석 때문에 좀 그래도 시세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추석 영향을 받을 만큼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꾸준히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도 안정적으로 20 연휴까지 추석 연휴까지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안정적인 유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쪽이 이제 대과 쪽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소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140g 이하 스몰 사이즈, 트위스 사이즈가 물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가로 지금 네, 대과가 되는 많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스몰 사이즈는 이제 소가 사이즈로 납품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렇게 대가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스용으로 만들었을 때 이제 많은 양이 나오고 이제 햄버거용으로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썰어서 햄버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인스턴트 이제 네네네. 식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또 토마토기 때문에 좀 보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네, 큼직큼직하게 사랑을 받는데 좀 선선해지면서 좀 대가 쪽으로 많이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지금 폭염 피해가 너무 커서요. 네. 이 대과들이 쉽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월 중순 이후나 조금 되면 이제 좀 반입량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네네. 추석 연휴 꽤 깁니다. 우리 경매사님 뭐 여행 가세요? 아니면 어디 가세요? 저는 고향 갑니다. 어디예요? 네.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하면 유명한 거 세발낙지. 세발낙지. 발이 세 개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간을 세자 써가지고 세발낙지. 그러니까요. 명절에 선물 뭐 준비하실 건가요? 저는 고향 갈 때 토마토를 가져가겠습니다. 토마토 추석 선물로 비인기라고 지금 한참 말씀해 주시고 예.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토마토를 가져가서 우리 부모님 오래오래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농가에 계신 분들 추석 앞둬서 좀 언제까지 출하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날짜를 좀 알려주세요. 예. 지금 모든 경매는 20일 새벽까지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또 토마토 같은 경우는 21일까지 출하하시는 게 소비성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농가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출하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요즘 한간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유일한 토마토 경매사님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일까지 출하하시면 별 탈 없이 네네. 네, 출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우리 고향 계신 우리 어머니 잠깐 인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엄마 곧 보러 갈게. 아빠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를 더. 오늘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가락동에서의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대과가 좀 많이 나와야만이 제값을 잘 받지만은 좀 소가는 그래도 그만큼 또 받쳐주고 있다고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서 아주 생생한 소식을 또 전해줬습니다. 네. 토마토처럼 정말 예쁘고 맛있는 소식이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농협품목연합부 이원진 팀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매사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추석에 토마토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품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추석 명절에는 아무래도 사과나 배 등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토마토의 소비는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럼 소비는 좀 줄어들었는데 토마토 올해 월별 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편인가요? 예, 올해는 전반적으로 토마토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1분기에는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고 반입량이 많았던 그 시기였고요. 네. 2분기에는 전년보다 반입량이 약간 감소를 하였습니다. 네. 3분기 들어서는 8월까지 반입량이 늘다가 최근 9월 들면서
반입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프 보니까 확연히 좀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파란색이 올해 그래프고요. 노란색이 지난해 그래프인데 8월 들어서면서 상황이 좀 역전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얘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는 올해 다른 품목에서 토마토로 장목을 좀 전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장목들이 왜 토마토로 장목을 전환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지난해 파프리카 가격이 수출에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네.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파프리카 농가들이 토마토로 장목을 전환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시설 재배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경우에도 화훼나 풋고추 등에서 장목 전환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달 이 강원 지역 출하량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재배 면적은 늘었지만 유례 없는 폭우와 그 폭염 네. 이런 기상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8월까지는 반입량이 증가했지만 9월 달에 그 영향으로 반입량이 크게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경향이 10월 초 중순경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부 지역에서 출하가 시작되는 10월 하순경 이후부터는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지역에는 8월 하순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품질은 어떤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예, 날씨가 더우면 토마토의 수정이 불량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는 요인이 됐고요. 또 한 가지 비대가 불량하거나 그리고 착색이 불량하는 등의 생리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아까 경매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가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도 날씨인데요. 또 이 병해충도 조심해야 하잖아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어떤 병해충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예, 토마토의 병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곰팡이 등 균에 의한 병과 네. 그리고 해충에 의한 병, 그리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있습니다. 우선 균에 의한 병은 잿빛 곰팡이 병이나 시드름병, 궤양병, 모자이크병 등 저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들이 있고요. 예. 네. 해충으로는 온실 가루이나 담배 가루이, 뿌리 혹선충 등의 해충들이 토마토에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바이러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 어떤 건가요? 예, 토마토에 피해를 많이 주는 바이러스로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나 토마토 모자이크 바이러스, 그리고 토마토 황화 잎 말림 바이러스 등이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피해가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내는 네. 게 좀 필요할 텐데 농가들은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우선 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토양 및 시설 내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는 내병성 품종의 선택과 미생물제 사용 등 종합적인 방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까 제주도에서 당근 이미영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기준에 맞게 해당 약재를 적기에 살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뭐 당근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적재적소의 약물 사용하는 거 꼭 필요하다는 거 농민들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신품종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아주 굉장히 인기가 많고 대박 품종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쿠마토라고 이 색이 까만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3년 동안 화천의 쿠마토 생산량과 소득이 무려 10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10배면 정말 대단한 성장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검정토마토가 소득에 왜 도움이 됐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토마토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담당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흑토마토 브랜드인 쿠마토, 품종명으로는 올메카를요, 국내 독점 공급 유통하는 주식회사 과일나라의 김영민 팀장입니다. 네, 독점 유통하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 어느 지역으로 좀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아, 예, 저희 쿠마토는 다른 일반 흑토마토와는 다르게 1년 연중 재배 및 생산 가능한 시스템으로 관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을 계절별로 하계 동계 산지로 구분하여 현재 경남 함안, 경북 구미, 강원 하천, 강원 천안 산지에서 GAP 인증을 통과한 농가 중 소수 우수 농가만 선정하여 재배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경북 구미 농가에서 경북도지사 주관 경북 우수 농산물 상품 사용자 지정서에 선정되어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농가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희 쿠마토가 2004년부터 처음 실험 재배된 이후 지금까지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모든 농산물이 그렇듯 새로운 품종, 특히 기존에 시장에 없던 상품은 실험 재배 농가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규 농가의 재배 문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재배 농가의 생산 면적 증가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확실히 좀 검정빛을 띠고 있습니다. 일명 흑토마토라도 불린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반 붉은 토마토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라든가 맛이 있을까요? 예, 일반 토마토에도 뭐 좋은 성분이 많지만요. 저희 쿠마토에는 식품공정분석법, AOAC 분석법으로 인해 자체 실험한 결과 일반 토마토보다 베타카로틴이 약 2배, 라이코펜이 3배, 비타민C는 약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또한 저희 쿠마토는 과당 중량이 약 100g인 중소가형으로 현대 소비자들이 한 입에 드시기 좋은 상품입니다. 아,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농가 소득 면에서도 좀 훌륭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세 면에서 일반 토마토와 비교했을 때 이 쿠마토 어느 정도나 잘 나옵니까? 뭐 일반 토마토의 경우 저장이 되지 않는 우리나라 1차 농산물의 특성과 유사하게 시세가 크게 변동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량이 성출하는 시기에는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게 돼서 산지 폐기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폐단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저희 쿠마토는 저희 회사 본사와 재배 농가가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농가는 좋은 상품의 토마토를 생산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고 예. 판매는 저희 본사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품종 특성상 공가 및 비가 비율이 낮아 생산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겠어요, 농가들은. 네. 한편으로는요,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올해 이례적인 폭염 때문에 토마토 농가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 농가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1차 농산물, 특히 토마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와 지금까지 우리나라 토마토 농가들의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은 매년 급변하는 기온과 일기의 영향으로 수많은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소비량 및 소비 트렌드 변화도 매년 급변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토마토가 가지는 매력과 성장 가능성은 국내 어떠한 상품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토마토 재배 농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토마토, 쿠마토 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 팀장님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 쿠마토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쿠마토 말고도 신품종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토마토 품종은 계속해서 신품종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TY 시스펜이란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은 이제 국내 종자회사에서 개발한 오렌지색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명칭에서 보듯이 TY라는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TY라는 토마토 황화잎 말림 바이러스, 아까 소개해드린 그 네. 바이러스에 대한 내병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면서 토마토의 건강에 좋은 성분인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좀 더 흡수율이 높은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새로운 품종과 함께 판로 개척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이 수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올해 신선 토마토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토마토 수출은 8월 말까지 전년 대비해서 20% 그리고 평년 대비해서 40% 성장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8월의 경우에 신선 토마토 수출량은 600톤으로 56%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이 저희 주요 수출국인데요. 네. 일본의 생산량이 기상악화로 감소됨에 따라서 8월에 일본 수출량은 전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요. 올해 경남 창녕군이요. 대만으로 또 토마토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또 대만을 주목하게 되신 건가요? 네, 토마토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좀 안 좋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에서 토마토 수출을 통해서 활로를 좀 개척을 하고 또 일본으로 너무 편중돼 있는 수출선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네. 올해 대만 시장을 개척하고 그를 통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만 수출 얘기도 해봤고요. 출하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출하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10월 출하량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는 이 강원 10월 달에 당초에는 원래는 강원도 지역과 남부 지역이 같이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네. 예.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기상 악화로 인해서 강원 지역과 영남 지역에 이 여름철 작기를 하는 지역이 조기에 종료가 되면서 10월 출하 물량이 전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지금까지 토마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건강하면은 토마토를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토마토 많은 사랑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집중분석 나우에서는 올해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정말 귀해진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이죠. 강원도 안반대기 마을에서는요. 지금 아마 화면으로 나갈 텐데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이 배추를 지키기 위해서 설치한 현수막이 현재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죠. 네, 농작물 절도행위 네. 금지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참 올해 참 힘겨운 작황을 견디고 우리 농가들이 정말 귀하게 얻어낸 고랭지 배추거든요. 농가 소득으로 잘 이어지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경락가부터 한번 확인해보고 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 전체 반입 물량은 1,399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일은 835톤 들어왔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564.4톤 증가한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평균가 8,085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일 평균가는 1,593원이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는 2,508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입니다. 9월 13일 11,800원대를 기록하다가 오늘 한 3,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8,08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0일을 놓고 비교해보죠. 8월 24일 때 22,995원까지 상승했다가 9월에 계속 하락하면서 오늘은 8,08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산지별입니다. 강릉 강원시 6,376원이고요. 강원 평창군 6,096원, 강원 정선군 6,659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강릉시가 최고가 14,000원, 정선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65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락가 살펴봤고요. 팀장이 이번엔 수급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가요? 예, 올 추석 배추의 출하량은 1,200톤 내외로 전년보다 약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락시장 경매 종료일인 9월 21일까지 명절 수요에 맞춰 출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석 맞이로요.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에서 배추와 무 할인 판매가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정부와 협조해서 배추 3,000톤, 무 1,000톤을 긴급 수매하여 8월 이번 주 22일까지 네. 전국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거의 반값
정도의 시중 가격 대비 반값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분들이 배추와 무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많은 반응이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소비 촉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할인 판매가 이 농가에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긴급 수매와 할인 판매는 농가에게는 10kg 망당 12,700원의 가격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평년 가격인 7,670원보다 약 5,000원 정도 농가에 더 네. 가격을 쳐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농촌경제연구원 현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엽근 채소팀에서 배추 관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선우 연구원입니다. 네. 이 고랭지 배추 주산지 산지 동향은 좀 어떤가요? 일단 먼저 이제 주로 출하되는 세봉우리 지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매봉산 같은 경우는 출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강릉 안반덕, 그리고 태백 기내미 같은 경우는 작황이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매봉산은 9월 초에 출하가 마무리됐는데 네. 지금 금년에는 폭염이 심해가지고 상당히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릉 안반덕하고 태백 기내미 같은 경우는 현재 출하가 진행 중이고 약 한 75%, 50% 이렇게 출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네. 정선 세비지 단지에서 재배되는 고랭지 배추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정선 세비제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추나 양배추, 무 특화 단지인데요. 전체적인 면적이 181헥타예요. 근데 이제 배추가 50%가량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양배추 약 15%, 무 15%가량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식은 대부분 7월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출하가 9월에 보통 나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꿀통이 좀 많아서 평년보다는 작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9월 하순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고 예. 계신가요? 지금 8월 하순 한 28일부터 해서 네.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 가격으로 좀 안정세에 돌아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9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8월 같은 경우는 작황이 많이 악화가 됐지만 네. 전반적으로 추석 대비해서 정신 면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9월 출하 시점에서 가격이 안정세가 된 거고요. 지금 전망을 해보면은 9월 하순도 중순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안정세가 계속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가을 배추 네. 재배 의향 면적은 좀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현재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약간 5% 내외 감소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지역별로는 이제 충청하고 영남 지역, 특히 충북하고 경북 지역이 감소폭이 크고요. 네.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게 감소한 이유가 작년에 면적이 16년 대비해서 17년이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세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산지 유통인 계약도 줄어들고 농가도 의향을 줄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이원딘 팀장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채소 가격 안정제, 배추가 그중에서 주요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채소 가격 안정제는 농협이 95년부터 계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채소 가격 안정제는 기존의 계약 재배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네. 채소 가격 안정제는 기존의 계약 재배만으로 생산 과잉이나 과소 생산 이런 수급 불안에 대해서 조절이 어려워진 관계로 이런 수급 조절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주요 내용으로는 배추와 무 등 재배 농업인과 농협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 불안 시에 농업인은 수급 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네. 가격 하락 시에 도매시장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농업인에게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채소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가격 하락 시에는 사전 면적 조절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가격 급등 시에는 도매시장 출하 확대로 수급 불안을 해소해서 채소 가격 안정제 참여 농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수치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네. 통해서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농산물 제값받기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농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벌써 8시가 됐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이 추석을 맞아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지역마다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좀 잘 받쳐줬으면 좋겠네요. 직거래 장터 열릴 때요. 네. 오늘 함께해주신 농협품목연합부 이원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풋고추, 포도, 느타리버섯 이렇게 또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민의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